안녕하세요. TV 행복한 책 읽기 새롭게 진행을 맡은 권은경입니다. 올해가 신묘년 토끼해죠. 토끼는 꾀가 많고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예로부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장수와 다산의 동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올 한 해도 토끼처럼 지혜롭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좋은 책들 속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가 갖춰지지 않을 만큼 문명에 뒤떨어진 유목민 출신 칭기즈칸. 그는 어떻게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TV 행복한 책 읽기, 오늘 만나볼 테마북은 디지털 시대 경영 해법을 칭기즈칸의 교훈을 통해 분석한 스마트 경영의 멘토, 칭기즈칸 리더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몽골의 오지에서 출발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룬 칭기즈칸. 어린다! 1995년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로 칭기즈칸을 꼽았다. 태평양에서 지중해까지 대륙을 넘어 최초의 지구촌 시대를 연 칭기즈칸. 칭기스칸의 동물 세력에 도망가버린 사강 해림이 나부터 돌아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 잭 웰치. 그는 대표적인 칭기즈칸 추종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최대 제국을 건설한 정복자 칭기즈칸. 그가 새로운 리더로 재조명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주하지 않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 오늘 테마북이 주목한 책은 칭기즈칸의 성공 코드를 통해 디지털 사막과 인터넷 초원의 경영 해법을 분석한 스마트 경영의 멘토, 칭기즈칸 리더십이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더십인데, 칭기즈칸의 리더십은 현대 사회에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칭기즈칸 리더십을 책으로 엮었고, 대한민국이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IT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옛 시대를 올라가서 기술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칭기즈칸이 떠올랐습니다. 문자도 없이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유목민족의 후예 칭기즈칸. 그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 코드는 정보력에 있다. 칭기즈칸은 매일 칸의 명령과 변방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고 싶어 했다. 중앙아시아와 중원을 오가는 대상단과 아라비아 상인들은 그의 정보원이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돼 있다. 유목민들에게 외지인은 정보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이다. 반면 정착민들은 자기 몫을 지키려고 외지인을 배척한다. 정보화 마인드로 무장한 칭기즈칸 군대는 첩보전과 심리전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다. 칭기즈칸은 대상들의 도움을 얻어 만리장성의 요새 거용관을 넘을 수 있었고, 서하전쟁과 과레즘전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두 번째 비밀 코드는 기술 우대였다. 적군의 포로라도 기술을 가진 자는 과감하게 고용해 중책을 맡겼다. 그는 또 기술을 사랑했습니다. 기술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동시에 정보와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적국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속력과 정보력으로 그들을 무찔러서 동시에 그 화합과 평등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총 인구 100만, 기병 병력은 10만 정도의 작은 부족 연맹체였던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호령했던 배경에는 스피드라는 세 번째 비밀 코드가 숨어 있다. 일정 구간마다 말을 교체해 갈아타는 방식으로 1년 안에 공략이 불가능했던 곳을 단 사흘 만에 점령한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시간의 개념인 속도로 극복한 것이다. 신기술의 개발과 발빠른 정보 수집의 중요성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칭기즈칸은 이제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고 도전하며, 그리고 다양한 민족 간의 화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소셜 도구들을 어떻게 유리하게 쓰고 확산을 시킬 것인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정보기술 전쟁, 소셜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 보자. 2004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스북은
이미 전 세계 5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트위터는 100억 트윗을 넘어섰다. 소셜 네트워크는 속도와 정보는 물론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매체보다 강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6.2 지방선거다. 선거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 인증샷 등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하면서 젊은이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결과 새로운 선거 문화를 창출했다. 저도 아침에 투표를 안 하고 있었다가 투표를 독려하는 글들을 보고 저도 저녁에 4시, 5시쯤 돼가지고 투표를 하러 갔거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가 하면 대규모 거리 응원을 이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은 기업의 경영 환경도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객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나눈다. 최대한 응답을 해드리고 100% 반영을 못 시켜드리지만 기존에 그냥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관계가 아니라 정말 고객들도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기업도 고객들을 어떤 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 SNS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역시 기업 경영과 마케팅의 새로운 실행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과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하거나 제품 홍보에서부터 고객과의 피드백을 통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칭기즈칸이 중요시했던 네 번째 비밀 코드 역시 경청과 하부 조직과의 소통이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 소셜 네트워크를 자체 내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이때까지 그 고정되어 있던 직급으로 인해서 고정되어 있던 그 틀을 깨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SNS 서비스입니다. 소통보다 화려한 광고 캠페인에 의존하며 최면 걸기에 급급한 기업들은 더 이상 신뢰를 줄 수 없다. 이제 고객과의 소통 방식이 곧 그 기업을 나타내는 기업 문화가 되고 있다. 기업이 접근할 때 항상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새로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걸 최대한 이제 마케팅에 응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새로 나오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홍보나 마케팅을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그게 좀 왜곡되고 변질되는 게 좀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면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 단기간적이 아닌 장기간 비전을 보고 준비를 하면 그만큼의 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 기업이 항상 완벽한 존재로서 다가가고자 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기업이 진실만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준다. 핵심은 기업이 그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이다. 그것은 기업 투명성 강화에도 중요한 요소로 다가올 것이다. 투명성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힘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칭기즈칸은 어려서 부모를 열고 노예가 되었다. 먹을 것을 훔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벤처 정신의 창시자였다. 800년 전에 징기스칸이 활동했던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 그 커다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보의 습득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 다음에 그 역경을 이겨내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징기스칸 리더십 핵심은 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어떤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기업과 열정으로 이겨낸 칭기즈칸의 모습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자들을 닮아있다.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미미하던 시절, 하드웨어에 집중하기보단 소프트웨어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킨 빌 게이츠. 21살의 나이에 애플사를 세웠던 스티브 잡스. 모든 열정을 쏟았던 매킨토시의 참담한 실패로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유배당한 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는 아이팟, 아이폰에 이은 아이패드까지 성공시키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창조적인 부분, 창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정신이 강했다는 것. 그 다음에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재도전하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21세기는 800년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가 요구되는 마치 하나의 유목사회와 같다. 우리는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그 시대의 영웅이었던 칭기즈칸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칭기즈칸의 리더십은 명확한 비전과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목표를 향한 열정, 그리고 아래로 임하는 자세였다. 얼마 전 한 경제연구소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화두로 디지털 칸을 제시했다. 무한한 사이버 공간을 칭기즈칸처럼 리더하자는 제언이다. 저는 이 책의 메시지를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몽고가 작은 제국으로 시작을 해서 큰 제국을 만들었다시피 우리나라에 특히나 어떤 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점들을 극복을 해서 그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기업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역동성을 자랑하는 한국. 21세기 영웅으로 부활한 칭기즈칸의 교훈을 통해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리더십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